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5회 갑시다. 자, 우리 지난 회차 단어 살짝 보고 가시죠. 동사 outdo. 그렇죠. 능가하다. 잘하셨어요. imperative. 필수적인. 요거 동의어로 in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indispensable. 잘하셨죠. indispensable. 자, inordinate. 과도한. 그쵸. 과도한 형용사 immoral. 비도덕적인. 그렇죠. take offense. 기분이 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derail, 틀어지다, 뭐 무산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잘하셨어요. espionage, 첩보 활동, 그렇죠. scavenge, 죽은 고기를 먹다, 그렇죠. the carcasses, 사체, 죽은 사체, 사람한테는 안 써요. 큰 동물. 그래요. 자, 14분. 또 우리 집중해서 풀어줍시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정답 맞춰볼까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2) (4번에 1)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1) (9번에 4) (10번에 2번입니다) 자, 어디부터 보시죠? 일단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니까 얘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요 뜻부터 살펴보고 샥 넣읍시다. tolerate, 무엇을 참다,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도 있죠. resolve, 해결하다, suppress, 억압하다, convey, 전하다 혹은 전달하다, 전하다, 전달하다. 빈칸 넣어볼까요? 자, 그는 그 여자에 대한, 우리가 이 for이라는 전치사가 무엇에 대한이란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란 뜻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뒤를 보시면, 여러분 7번 보실까요? 7번에 지문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receive signals for hand motions 보이시죠? for hand motions. 걔도 손동작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란 뜻도 있지만 대한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는 그 여자에 대한 그의 애정을 요렇게 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는 get something across라는 거는 전하다, 무엇을 전하다, 이해시키다. 그가 그 여자애를 요렇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럼 애정이라는 걸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실패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전하다, 전달하다. 자, 2번 갑시다. 자, 요것도 볼까요? shine a light on. 무엇에 대해 다루다. shine a light on. 말 그대로 무대 위에 뭔가가 올라왔을 때 조명이 거기만 딱 비추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딱 주목받을 수 있게끔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감독은 원했다. 뭘 원했어? hardships of refugees. 이건 이제 망명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망명자들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 망명자들이 누군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harrowing이라는 건 이제 끔찍한이라는 걸 얘기하죠. 아주 고되고 끔찍한 거.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탈출하는 것과 관련된 끔찍한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들이 can evoke tears. 눈물을 자아내다. 무엇을 자아내다. 불러일으키다. 몇몇 사람들에게로부터 눈물을 자아내고 불러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So induce, 무엇을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가장 이 넷 중에선 똑같죠. 인저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부하다. 그렇죠. 기부하다. redeem, 되찾다. 보완하다. redeem, 되찾다, 보완하다. induce, 불러일으키다, 유발시키다. plunge, 급락하다. 혹은 갑자기 뭐뭐하다. 보통 plunge 뒤에 into를 많이 붙여요. plunge into. 어떤 행동을 갑자기 하다라는 뜻이죠. 급락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답지에는 급락하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갑자기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lunge into tears 하면 갑자기 울다라는 뜻이 돼요. 갑자기 뭐뭐하다. 그래요. 정답은 3번.
자, 3번 갑시다. 생활영어. 또 표현들이 쫙 들어가 있네. 자, 봅시다. 무슨 상황인지. 야, 너 부산으로 가는 기차 티켓 샀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기도 전에 다 팔렸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역시 이럴 수가 없었다. not이라는 either와 같이 not, either가 모이면 뭐뭐도 역시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에 대한 맞장구 표현이죠. 앞문장에 그럼 나 역시 살 수가 없었다라는 맥락이 들어갔어야지만 나도 역시 하나를 살 수가 없었다. 야, 너랑 나랑 지금 상황이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2번이죠. 너랑 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같은 상황이다. 너와 같은 상황이야. 나도 역시 부산으로 가는 티켓을 구하질 못했어. 아, 진짜 이런 휴일 때 고향에 가고 싶은데 말이지. 했더니 거기 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운전해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 운전해서 갈까. 근데 좀 오래 걸리잖아. 했더니 얘가 이제 방법을 주죠. 우리 만약에 같이 가면 take turns라는 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거죠. 교대하면서 하자 했더니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에 at the drop of a hat 이란 표현은 즉시, 당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당장 I would go, 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나는 당장 갈 거야. 나는 당장 갈 거야. 이 맥락엔 전혀 맞지 않죠. We are on the same page란 표현은 2번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와 나의 생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같은 거지 생각이 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우리 생각이 같다. 너의 말에 동의해. 4번, 이거는 뭐냐면 네 자신을 너무 짧게 팔지 말란 얘기예요. 네 자신이 충분히 긴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보잘것없이 너 자신을 매도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부분 분석형 문제. 자, 요런 거 이제 우리 한번 잘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the second라든지 몇 개만 적어봅시다. the second, the minute, second이라든지 혹은 minute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위죠. 근데 얘네들이 부사절 접속사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부사절 접속사로 시간의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that 이하를 알게 된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든 수학을 공부하시든 뭔가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there is a right answer, right and wrong answer to every question.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우리는 이런다. 자, 물론 여러분 보시면 expect라는 동사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3형식 동사로. expect to, want to, need to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얘는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알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했었다. 난데없이 갑자기 과거 시제가 되면서 뭐뭐를 알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질문에는 틀린 답과 맞는 답이 있으니 올바른 정답을 알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는 수동이 됐었어야 될 거예요. 현재 시제를 갑자기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또 과거를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are 써주셔서 expect가 3형식으로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는 3형식이 아니고
오형식 동사인 expect를 썼다가 무엇으로 바꾼 예시구나. 수동으로 바꾼 예시구나. 그래서 시제도 똑같이 현재로 맞춰주시면서 우리가 정답을 하나 알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라는 맥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육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의 정답을 알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그래서 1번 같은 게 오히려 보시면 물론 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색하지만 이런 expect란 동사는 걸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ask도 그렇고 want도 그렇고 expect의 공통점은 투부정사를 바로 취하면 삼형식이 됐다가 얘네들이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투부정사랑 같이 오면 그땐 또 오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맥락을 같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정답 1번 골라주셨고 온 이하를 묶어봅시다. 샥샥 크게 묶여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떠올려보시면 쉬워요. 시험도 치르고요. 가끔 퀴즈도 보고요. 숙제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모든 문제가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명사가 주어니까 동사 단수 와야죠. 당연히 정답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고 and being unable to give it 여기까지가 다 주어. leads가 또 동사죠.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벌칙이나 혹은 처벌. 그러니까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낮거나 혹은 등급이 낮으면 말 그대로 혼난다는 얘기죠. 약간의 민망함과 그리고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 we keep ing, keep은 뒤에 ing라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져옵니다. forget이라는 동사의 타동사의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대절도 이렇게 크게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 질문 안에 3번이라는 거 keep 뒤에 ing 요거는 잘 썼으니까 문제가 없고 4번을 보실게요. 자, 우리 from이라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 지금 where가 와 있어요. 전치사 뒤에 where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명사절 where이란 얘기죠. 관계부사가 아니고 명사절 접속사 where이란 얘기고 우리는 얘를 의문부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간단히만 적을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명사절 접속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를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절 접속사들은 쉽게 말해서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명사절 접속사들이 이러한 자리를 또 다 충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만 몇 가지를 적어 보실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whether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이제 의문사예요. 의문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또 나뉘어지죠. 하나는 의문, 대명사. 두 번째는 의문, 형용사. 의문, 형용사는 또 명사랑 이렇게 나란히 같이 오니까. 마지막이 의문, 부사죠. 요렇게. 그 의문 부사의 하나로 지금 where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죠. 그죠? 하나만 더 씁시다. 말 나온 김에. whether도 있고 의문사도 있고 마지막에 복합관계 대명사가 또 있죠. 복합관계 대명사. 선생님 복합관계 대명사가 뭐였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뒤에 ever가 붙으면 돼요. whatever, who, whomever, 마지막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복합관계 대명사. 여기서는 그냥 의문 부사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얘 이름에서 얘 성질이 다 드러났어.
where가 의문 부사로서 이 자체가 부사니까 단어 자체는 부사고 절 전체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부사 뒤는 문장 뒤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해야 되거든요. 부사는 문장에서 주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가 완전해 있어야 돼요. 일형식 동사랑 주어로 끝났으니까 완전한 거 맞잖아. 그죠? 잘 썼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가끔씩 이 where이라는 단어, 우리가 의문부사가 총 4개 있어요. where하고 why, when, how 4가지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where만 대명사 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대명사 기능. 여기다 쓸까요? CF하고 우리 이런 문장 쓰죠. Where are you from? 이런 문장 우리 많이 쓰죠.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물어볼 때 그때는 이 where가 의문 부사란 이름을 그대로 가진 채로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의문 대명사 기능을 하는 거지. 그죠? 요런 경우가 이 where만 있어요. why나 다른 애들은 없어요. where.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평이한 그 부사로서 성질을 보여준 거니까 완벽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죠. 잘 썼고 틀린 부분은 1번 하시면 돼요. 1번. 자, 우리 5번 갑시다. 영장문. 나는 모른다. 여기 또 의문사가 나왔다. 우리가 원래 의문사가 혼자 있으면 직접 의문문이 되니까 주어 동사가 샥 뒤집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I don't know라는 주어 동사랑 결합이 돼 있어요. 심지어 또 know는 무엇을 알다. 타동사죠. 타동사에 해당하는 명사절 전체를 의문사로 꾸몄을 뿐이에요. 그때 후라는 거는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냥 제가 의대라고 적을게요. 의문 대명사로서 명사절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도 대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 대명사 뒤는 주요 성분 하나가 빠진 무슨 구조?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후 뒤에 누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럼 후가 무슨 기능 했던 거예요? 주어 기능 한 거지. 그때는 얘를 해석을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 기능까지 하는 거니까 누가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누구를이 아니고 누가. 의문사가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절과 합해졌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까지 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중요하죠. 의, 주, 동 어순을 기억한다. 왜 여기는 이 의문사는 앞에 있는 절과 결합하여 접속사 기능이 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나란히 이어야 합니다. 그때 선생님 이거는 의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 후가 무슨 기능까지 했다. 주어 기능까지 했으니까 의, 주, 동 되는 거죠. 그래요? 자, 해석합시다. 나는 모르겠다. 누가 그 전등을 켜놓은 상태로 두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가 형용사 기능할 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잘 썼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저만 갈게요. The second 위에 제가 the minute 적어드렸었죠. 거기 있네. The second, the minute 뭐뭐 하자마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렇게 The second, the minute the plane took off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시간의 접속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제를 맞추시면 돼요. 이륙하자마자 그가 잠들어 버렸다. fall asleep. asleep이란 단어는 형용사죠. 서술 형용사.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3번 보시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로 냄새 크 맡아야죠. 뭐 묻고 있다. not until 묻고 있다. 그럼 지금 여기 until 있는데 누가 없어요? not이 없잖아. 그거 넣어주셔야겠네? 여기다 넣어야죠. 그죠? not until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해석이 더 쉬워요.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살살한 거예요. 그가 나를 불렀을 때까지 계속 나는 that 이하를 깨닫질 못했다.
내가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질 못했다. 그러면 부르고 나서야 안 거죠. 그래요? 3번 땡. 낫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우리 사복직하고 지방직에서 나왔었던 패턴이에요. 세마이콜론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세마이콜론. 그냥 콜론이 아니고 세마이콜론. 얘의 기능은 접속사 기능이 되죠. 접속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요 min while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마이콜론이 접속사의 기능은 하는데 뜻은 없어요. 뜻은 없으니까 뭐뭐 동안에란 뜻을 내가 전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부사를 하나 넣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근데 얘가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니까 그냥 민화이를 넣은 거예요. 얘는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 부사. 절을 이을 순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주고 주어 동사를 나란히 붙이죠. 요렇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었던 거는 세마이콜론 덕인데 그동안에란 뜻을 전하고 싶으니까 부사를 하나 더 낀 거예요. 자, 저녁 식사가 till 7, 7시까지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신은 간식을 좀 먹고 있으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요? 정답을 3번. 잘못 옮긴 건 3번. 그래서 4번 같은 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세마이콜론이 접속사 기능이 돼서 접속부사가 보통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같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리딩 가시죠. 문장 삽입 유형. 자, 문장이 들어갈 위치. 문장 삽입 유형이에요. 요 삽입시키실 문장 안에서 가장 강력한 단서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 1980년대다. 1980년대에 그 회사라고 얘기하네요. 아직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회사가 휴대폰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which proved to be very popular with the public. 그리고 대중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게 됐다. prove to be. prove는 뒤에 형용사라는 보호를 이렇게 취하며 to be 안 쓰셔도 상관없죠. 뭐 여튼 지나가요. 그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회사가 휴대폰을 팔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났다. 노키아라고 있죠. 지금은 노키아가 없어졌어요. 망했는데. 그죠? 이 노키아가 맨 처음에 휴대폰의 시장을 거의 98%였죠. 점유율이. 그때는 뭐 아이폰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삼성도 없었고요. 완전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노키아 이 휴대폰이요. Multinational company based in Finland. 핀란드 회사예요. 휘바로 유명한 핀란드 회사예요. 그래서 핀란드에 이제 본점을 둔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원래는 노키아가 뭐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냐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장비들 있죠. 원래는 장비들, 뭐 액정, 배터리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원래는 휴대폰 회사가 아니고. 그러나 원래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조금 더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원래 맨 처음에 초창기는 이렇게 시작했죠. paper mill, mill이라는 건 공장이란 뜻이에요. Frederick E. Dasta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설립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래는 종이 공장이었대. 그런데 휴대폰 이런 부품으로서 굉장히 또 급부상한 다국적 기업이기도 한 거죠. 자, 뒤에 볼게요.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노키아는 확장시켰다. 종이 공장에서 manufacture goods ranging from, 자, 여기 보시면 footwear,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신발과 관련된 제품부터 시작해서 기계랑 관련된 부품들까지, TV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이에서 살짝 넘어왔죠. 그러다가 왜 우리가 C로 넣을 수밖에 없냐면 노키아는 이러한 성공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성공을 즐겼다. 그럼 여러분 이 기술은 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눈치챌 수 있냐면 바로 뒤에 있죠. 여기. 그 시점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갖게 됐다. 맨 초창기에 International Mobile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C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됐구나라는 게 C에 들어가야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정답이 C번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 뒤로 가시죠. 7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요것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for hand motions. 손동작에 대해라고 해석하신다. 그렇죠? 손동작을 위에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1번, 2번, 4번에 대한 단서는 여기 있고 마지막에 답의 단서가 있었어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은 이제 3번이었죠. 자, 3번 잠깐 볼까요? 이 기술은 두 사람이 전선이 없는 채로 메시지를 왔다 갔다 쌍방으로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줬다. 쌍방으로 하는 걸 바래본다라고 끝냈지 이게 가능하다고는 얘기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3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보시죠. 자, like something out of science fiction. 마치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이 연구원들은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증명해 왔냐면 transfer of information from one human brain to another. 다른 어떤 장치 없이 한 사람의 뇌에 있는 정보가 혹은 소식이 다른 사람의 뇌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험해보고 계속 시도했던 거죠. 자, 이 실험에서 sender, 신호를 보내는 사람, 송신자, hooked up, 연결되다는 뜻이죠. 어디에 연결되다. 사실 그냥 connected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약간 좀 그래요. 위험할 수 있는 단어인데. 자, 어디에 연결되다? To a special machine that scans brain activity. 그렇죠. 우리 뇌의 활동을 스캔할 수 있는 특수화된 장비에 연결됐대요. 송신자가. 그러면 이제 시그널 신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해지죠.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선 없이.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고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뇌로 가죠. 받는 수신자에게로 갑니다. 그럼 이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1번에 설명하고 있죠. 수신자는 송신자로부터 0.8km 정도를 멀리 떨어진 채로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대한 단서죠. 이 equipped with 그리고 이 receiver는 수신자는 무엇이 장비가 되어 있냐면 brain stimulating device that receives signal for hand motions. 손동작에 대해서 시그널을 받는 장비를 자극할 수 있게끔 장비를 딱 채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 손동작을 딱 했어요. 지금 이 송신자가 손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죠. 손동작을 봤을 때 이 신호를 보내는 송신자가 요걸 보고서는 야 이렇게 해라고 신호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신호를 얘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지금 실험하는 이 실험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playing a video game in which 자, 여러분 캐논이 뭐죠? 캐논이 뭐예요? 대포. 대포. 여러분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한 거야? 자, 이 대포죠. 자, 대포가 이제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대포가 있어. 근데 이 대포가 had to be fired at certain times. 특정 시간에 발사가 돼요. 3, 2, 1, fire 하는 거예요. 특정 시간에. 그런 거를 딱 설정해 놓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놀면서 sender, 송신자의 뇌가요. communicate a fire, fire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fire라고 해. 자, 이제 fire야 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인터넷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 걸 타자쳐서 보내는 게 아니고 fire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리시버는 수신자는 그 수신호를 받고 수신호가 아니죠. 바로 fire 요러한 생각을 딱 바로 읽어내서 터치패드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딱 성취시키는. 그렇게 지금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brain to brain. 잘 보세요. 뇌에서 뇌로 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오직 어느 방식으로만 지금 현재 작동했었냐면 한 방식으로만. 그렇죠. 원웨이죠. 송신자에서 수신자로만 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는 못 가잖아.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imple thoughts, 아주 간단한 생각밖에 또 이룰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연구원들은 바래본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현재 가능한 게 아니고 무엇을 조금 더 확장해 보기를 바래본다. 어떤 결과로서 to eventually achieve the two-way, 쌍방이 가능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을 한번 바래본다.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3번 하는 거죠. back and forth는 아직 안 되고 있다. 3번. 뒤로 가시죠. 자, 8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일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오형식 동사니까 누군가가 너를 좋아하도록 원한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날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is to get, to라는 건 여기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to get them,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get이라는 게 준사역 동사예요.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시켜야 한다.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펙트 효과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이냐면 who was the first person to observe this reaction. 그쵸? 이러한 반응을 처음으로 발견했었던 사람에게서 온 이름이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이죠. As the story goes,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거냐면 he was trying to win over legislator who was not fond of him. 그렇죠? be fond of him 이란 표현 자체가 누구를 좋아하다는 뜻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약간 싫어하는 국회의원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때 프랭클린이 그 남자에게 물어봐요. proceed라는 건 뭔가를 진행시키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석 물어봐요. 가서 갑자기 쓱 물어봐요. 저 당신이 요런 책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요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러는 거죠. 난데없이. 그랬더니 당연히 이 싫어하는 남자는 맨 처음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거를 내가 거절하면 나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겠지? 싫어도 그냥 빌려주는 거죠. The councilman, 그 의원은 grudgingly라는 건 여러분 투덜대며란 뜻이에요. 불만스럽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래요, 가져가세요 했던 거야. So consented to the personal request, 개인적인 부탁에 대해서 승낙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것이 바로 트릭이 먹힌 거죠. 효과가 있었다. By getting the unfriendly man to help him, 그렇죠. get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또 나오죠.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러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끔, 벤자민 프랭클린을 돕게끔 시킴으로써 프랭클린은 그 남자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갖게 됐다. 내 책 다시 받으려면 잘 해줘야죠. 그런 식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So in fact, the two become great friends. 나중엔 뭐 절친이 됐대요. 그럼 결국에 obliging someone이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따르다,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makes us feel more positive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끔 해준다. 부탁을 들게끔 해라. 너의 부탁을 들어주게끔 해라. 너의 부탁을 들어주게끔 시켜라.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을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가시죠. 빈칸에 들어갈 거. 자, 요것도 빈칸 들어갈 표현은 빈칸 주변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벗이 나온 요 부분, 아주 전형적인 빈칸 채우기 문제의 공식 같은 문제예요. 자, 보시면 넘 촘스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죠. 촘스키라는 이 언어학자가요, 무엇을 제안했었냐면 생득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생득설. 넘 촘스키라는 분이 야,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후천적인 게 아니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치가 다 몸 안에 있어. 그 채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근데 그 전에 넘 첨스키가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대리아한 내용이 이미 만연해 있었죠. 그게 뭔데? 이거랑 반대되는 거죠. 아기들이 언어적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얻게 된다. 후천적으로. 뭐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것들을 혹은 부모를 따라하고 소통함으로써 이후에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넘 첨스키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반박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외부적인 힘이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즉 후천적이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후천적이다. 그러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나 첨스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다. 애기들은 요렇다. 혹시 몰랐다고 쳐요. 이번에도 몰랐다고 쳐. 바로 뒤에 보시면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 언어에 딱 노출이 됐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맨 처음에 노출되겠죠. 그랬을 때 this biological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생물학적인 이미 타고난 인간의 내재적인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biological한 메커니즘이 gets activated,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후천적인 거 아니고 이미 갖고 태어났다가 언어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만 보아서라도 결국 정답은 누가 된다? 생득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던 거니까 인간은 내재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이미 갖고 있다. 결국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에서 소재를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벗이라는 게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빈칸이 또 같이 뚫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반복된 부분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뒷부분을 읽지 않겠습니다. 10번 갈게요. 제목. 자, 제목. 또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scrap tires가 뭘까요? scrap이라는 게 이제 뭔가를 조각조각 찢어서 혹은 뜯어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우리가 scrap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scrap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모없는 조각, 그러니까 폐지, 폐품. 요렇게. 여러분 디벨롭트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선진국이죠. 이미 발달이 된 거야. 선진국으로부터 나온 폐지, 여기 타이어니까 폐타이어다. 폐타이어의 수백만 개가 결국 어떠한 채로 끝나냐? 쓰레기 매립지. 근데 어디에 쓰레기 매립지? 이게 나쁜 거죠. 제3세계. 그러니까 후진국이죠. 후진국의 매립지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 후진국은 they are burned for lack of a better disposal method. 그쵸? 더 나은 이 폐타이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곳에서 태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막 폐타이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환경 적용된 법이 굉장히 느슨해요. 우리는 사실상 아파트 근처에서 뭐만 태우려고 해도 바로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굉장히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폐타이어를 다 모아다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법이 느슨한 제3세계 이런 동남아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돈을 받고 태워주죠. 그럼 뭐 일단 그냥 사업상의 관계로만 본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The humes라는 건 매연이에요. 매연과 독성 물질, 타이어를 태움으로써 생기는 독성 물질과 매연이 결국에는 어디에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환경에. 왜냐하면 카본 모노ок사이드, 일산화탄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뇌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담배도 요게 나오니까 뇌세포가 죽는 거죠. and 그리고 두 번째 sulfur이라는 거 황이에요. 황. 이산화황. 이산화황이 나온대요. 몸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it is irresponsible.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무책임하고요. self-serving practice. 자기를 위안하고자 하는 관행밖에 안 된다.
선진국들의 이제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는 거죠. 선진국들이 used to pass on, pass on은 전가시키다는 뜻이죠. 그들의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 where 이한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예요. No regulation against improper disposal.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쓰레기를 태우는 식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규제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로 보내게 되는 아주 이기적인 관행이다. 명백히 brokers unload. unload란 단어도 역시 여기 있어요. 전가하다. 떠넘기다. 브로커들이 수천 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넘기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데디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They will be recycled. 아니에요. 이거 후진국으로 보내면 이거 다 재활용돼요.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used to build playground around and roads. 길을 짓거나 운동장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rights. 이러한 권리나 권한은 무엇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냐? 죄송해요. 여기까지 주어예요. 환경적인 권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call for.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를 export, 밖으로 내보내고 혹은 외부 국가들로 보내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떤 규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bilateral이라는 단어는 상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상호적인. 쌍방에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쓰레기 내가 돈 주고 태우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공기가 우리한테도 올 테니까 책임적인 부분에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얘기하는 거죠. 제3세계 3국에서 폐타이어를 부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을 blame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죠. 그래요. 2번입니다. 여러분 4번 하시면 안 돼요? 4번에 이거는 얘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misuse는 잘못 사용한 거니까 폐타이어를 사용하진 않았죠. 넘겨버렸지. 4번은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 단어 봅시다. indow 기부하다. 그렇죠. redeem 보완하다, 되찾다, 뭐 교환하다는 뜻도 있고요. plunge 급락하다 혹은 뭐 갑자기 뭐뭐하다. evoke 불러일으키다, 자아내다. induce 동의어 기억해 주시고 별로 어렵진 않았죠. at the drop of a hat 즉시 당장. 그렇죠. 즉시 즉각. I'm in the same boat. 너랑 나랑 상황이 같아. 너랑 나랑 같은 처지야.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리는 지금 생각이 같아.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Don't sell yourself short. 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라는 뜻이었고 mill, 공장. 그렇죠. Be hooked up to. 어디에 연결되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grudgingly. 불만스럽게, 퉁명스럽게, 툴툴거리며 이런 뜻이에요. 마지못해 bilateral. 상호적인.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